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축기계 설비의 이해 및 응용에서 제1장 연력학에 관련돼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력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파트지요. 그 다음에 연력학, 다음에 유체역학. 그래서 요 두 파트를 여러분들이 잘 넘기셔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이 아주 비중이 적은 파트가 연력학과 유체역학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중에 골칫거리 연력학 기초사항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과 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열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반대로 열을 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동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킬로와트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열에 관련된 단위, 그래서 우리가 열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단위는 킬로주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일을 열로 바꾸고 열을 일로 바꾸는 학문이 바로 연력학이다. 자,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연력학적 상대치, 그래서 온도, 밀도, 압력, 비체적, 내부 에너지,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서 다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자, 7가지 종류의 상태치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성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상태량은 성질을 나타내는 용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 상태량을 나타내는 용어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강도성 상태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물질이 가지는 질량의 크기와 상관없는 상태량으로서 온도와 압력이 바로 강도성 상태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량성 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질량에 따라서 그 값이 변화하는 상태량. 그래서 자, 물질의 질량과 관련되어서 최적이 그 값이 변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것들이 종량성 상태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상태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질의 종량성 상태량을 질량으로 나눈 값, 그래서 자, 물질의 질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값을 질량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우리가 비상태량이라고 하고, 관련된 용어들은 비체적, 비엔탈피, 비엔트로피, 이런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B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질량으로 그 값들을 나누어 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도정함수, 그 다음에 평형상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냥 한 번씩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개와 동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들이 모여 있는 상태 또는 공간적으로 한정되게 구획되어 있는 것을 정의하는 것을 우리가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가 아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의라고 하고, 개와 주의를 구분짓는 그 한계선을 우리가 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그냥 개가 뭐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개의 형태는 크게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밀폐개, 개방개, 고립개. 그래서 밀폐개라고 하는 것은 개의 경계를 열과 일이 교류하지만 질량에는 변화가 없는, 그래서 열과 일은 왔다 갔다 거리고 질량은 변화하지 않는 게 밀폐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개방개라고 하는 것은 열과 일뿐만 아니라 모두 교류가 되느냐, 질량도 교류하는 형태로서 다른 말로 우리가 유동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립계라고 하는 것은 개의 경계를 통해서 물질이나 에너지의 이동이 전혀 없는 개를 우리가 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인접해 있으나 서로 아무런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구역을 우리가 고립계라고 하고 다른 말로 절연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동작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냉방 설비에서는 냉매로 보시면 되겠고, 난방 설비에서는 열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7번째 물질의 상에 대한 얘기 하게 되면요. 첫 번째 물질의 상태 변화는 자, 물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액체 상태가 물이죠. 그 액체 상태의 물이 자, 열을 받아 가지고 기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자, 수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자, 뜨거운 열을 받아 가지고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얼음으로 변해 가지고 수증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열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증기로 변하는 것을 증발 잠열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 수증기가 차가운 열을 우리가 내뿜을 때 그때는 우리가 융해 잠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는 우리가 응고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체에서 액체로 왔다 그러면 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고체에서 액체 갔다가 기체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넘어가거나 또는 기체에서 바로 고체로 넘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자, 상태 변화를 하는구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삼중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물질인 고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 기체 상태가 세 개가 같이 평형 상태에 있는 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삼중점의 온도는 자, 0.01도씨. 그래서 자, 그 정도고 그다음에 자, 킬로파스칼로 얘기를 하게 되면 0.6113 킬로파스칼 정도가 삼중점의 위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포와 액이 증발됨이 증발이 시작된과 동시에 최적에는 변화 없이 그 전부가 모두 증기로 변화되는 시점을 우리가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요. 자, 그 그림에 보니까 자, 여기 솔리드 요거는 이제 고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리퀴드 요거는 액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베이퍼 여기는 기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체, 액체, 기체가 평형의 상태를 이루면서 자, 있는 요 점을 우리가 삼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 기체하고 액체, 고체가 모두 뭘로 바뀌느냐 하면 자, 증기로 바뀌는 시점. 그것을 우리가 크리티컬 포인트. 자, 우리말로는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 자, 물의 삼중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는 0.01도씨, 그 다음에 압력은 0.6113 킬로파스칼 지점이 자, 액체, 고체, 기체가 같이 평형 상태를 이루는 삼중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모두 포와 증기로 만들어지는 상태는 물의 경우는 373.14도씨, 그 다음에 압력으로 따지게 되면 22.09 메가파스칼에서 모두 증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모두 증기로 바뀌는 구간이 되겠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 이산화탄소에 관련된 삼중점과 그 다음에 임계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열량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량의 단위는 과거에 우리가 킬로칼로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SI 단위를 쓰면서 킬로칼로리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킬로칼로리 개념은 순수한 물 1도씨 1kg을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100등분해서 우리가 계산한 값이 바로 킬로칼로리입니다. 그래서 1도씨 변할 때마다 1kcal씩 변화하는데 우리가 이제 킬로칼로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용하는 열량의 단위는 킬로줄을 사용을 하는데 이때 물 1kcal는 킬로줄로 바꾸게 되면 4.2kJ 정도가 등장하고요. 요것을 우리가 물의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 여러분들이 킬로칼로리 단위에서 킬로줄로만 여러분들이 바꿔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뭐 BTU, 뭐 CHU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 열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열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열로 구분합니다. 자, 현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화할 때 들락날락하는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열은 물의 온도가 낮을 때에서부터 높은 데까지 변화하는 그 구간에 발생하는 열, 또는 거꾸로 물의 온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변화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현열이라고 하고요. 그 계산 방법은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비열에다가 그 다음에 질량에다가 변한 온도를 곱해주면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자, 물을 가지고 현열을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물의 현열이 얼마라고 비열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2kJ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2kJ per 킬로그램 K에다가 뭘 곱하느냐? 물의 무게. 그래서 물의 무게를 곱하고 거기다가 온도 차이를 곱해 주시면 그러면 현열을 계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잠열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온도 변화는 없이 상태 변화에 따라서 등장하는 열. 그래서 자, 잠열은 액체에서 증기로 바뀔 때 발생하는 열. 그 다음에 또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할 때 발생하는 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열량을 계산을 할 때에는 물질의 질량에다가 자, 잠열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물질의 잠열량, 자, 물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의 잠열량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얼음의 융의 잠열은 킬로그램당 333kJ 또는 뭐 335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의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은 2257kJ. 그 다음에 0도씨 순수한 물의 증발 잠열은 2501kJ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값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냉난방 설비에서 꼭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숫자들은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전열량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현열과 잠열을 우리가 합쳐갖고 전열이라고 하더라. 뭐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비열. 자, 비열 보시면 어떤 물질의 단위 질량당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정압비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적비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압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의 비열을 얘기하는 거고 정적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최적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정적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정적비열과 정압비열 개념 정도 이해해 두시고 물의 비열 아까 제가 4.2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4.186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4.2로 계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간단하게 기억해야 되니까 4.2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도 무방하겠다. 자, 다음에 6번째 열용량. 자, 열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이동된 열량과 이로 인해서 발생한 온도 변화의 비를 열용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열량 계산하는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질량에다가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를 곱해 준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7번에 비엔탈피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 정도만 이해해 두시면 단위 질량당 엔탈피를 우리가 비엔탈피라고 한다. 그 다음에 뭐 증기 건도 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셔서 과정과 사이클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개의 내에서 유체가 한 형태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경로, 즉 그 과정을 우리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가역 과정, 그 다음에 준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개념 정도만 봐두시면 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학적, 열적, 화학적 등 모든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으로 주변에 어떤 변화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가역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가역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에 있어서 손실을 수반하는 형태로서 자, 평형이 유지되지 않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과정에서 손실분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다 비가역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마찰. 자, 마찰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 두 가지 물질을 서로 섞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빼내려고 하면 원래에 있던 대로 상태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과역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준정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역 과정으로 취급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뭐 정압, 그다음 압력을 일정하게 하는 거, 정적, 최적을 일정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등온, 자, 온도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단열 과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정적 과정이다. 그 정도 용어들만 좀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사이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의의 개가 어떤 과정을 지나 최초의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항상 폐곡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뭐 열기관의 사이클 또는 냉방 설비의 사이클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건데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냉동 사이클은 그냥 계속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돕니다. 그래서 폐곡선의 형태를 항상 이루고 사이클에서 모든 과정이 가역 과정이면 가역 사이클이고 어느 한 과정이라도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비가역 사이클이 된다. 뭐 이런 내용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동력에 대한 내용 보시면 자,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의 일량으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단위 시간에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래서 단위로는 우리가 와트 또는 킬로와트를 사용을 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는 것을 썼었는데 마력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와트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1줄 per sec로 정의를 하고요. 자, 이것을 다시 다른 용어로 바꾸게 되면 1 뉴턴 미터 per 세크. 뉴턴이 뭡니까? 뉴턴은 자, 킬로그램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고려한 값을 우리가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와트는 1줄 per 세크고 그것을 뉴턴으로 바꾸게 되면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된다. 그래서 1kW는 자,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 102kg 포스에다가 미터 퍼 세크를 곱한 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전기가 한 1초에 어떤 물체를 끌어당길 때 102kg짜리를 끌어당길 수가 있다. 그 표현이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표현을 하게 되면 860kcal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단위에 관련된 내용 살펴보면 뭐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공학 단위계라고 하는 것을 썼었죠. 그래서 중량, 길이, 시간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SI 단위로 우리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질량, 길이, 시간으로 우리가 그것을 표현을 한다. 그래서 자, SI 단위계에 대해서 뭐 기본 단위가 있고요. 그 기본 단위를 가지고 열에 관련된 거 파악을 해보면 온도, 옛날에 도시나 화씨로 썼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켈빈 온도, K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량에 대해서는 줄 또는 우리가 킬로줄을 쓰고, 그 다음에 비열에 관련돼서는 킬로줄 또는 줄로 사용을 한다. 그 정도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봐 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 연용량, 엔탈피, 뭐 비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것들 과거에 킬로칼로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줄이나 킬로줄로 쓴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타 물리량의 단위 보시면 뭐 힘의 단위, 그 다음에 뭐 일의 단위, 동력의 단위, 압력의 단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힘의 단위 좀 체크해 두시면 힘의 단위는 우리 과거에 CGS 단위에서 뭐 다인이나 이런 것들 썼는데 요거 이제 안 쓰고요. 우리가 앞으로 뉴턴이라고 하는 것을 쓰겠다. 그래서 뉴턴의 개념은 1kg 포스에다가 미터 퍼 세크 중력 가속도의 개념이 들어간 것이 뉴턴이다.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동력의 단위 우리가 자 1와트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고요. 1와트는 1줄 퍼 세크. 그래서 과거에 킬로칼로리로 계산했을 때 뭐 0.86 요거는 뭐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자, 압력의 단위 우리가 이제는 파스칼의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파스칼 1 뉴턴 퍼 제곱미터를 1 파스칼로 보고요. 자, 다음에 밀도, 비중량, 뭐 비체적 비중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용어죠. 그래서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체적당 물질의 질량으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자, 단위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사용을 하고 물의 경우는 1000kg 퍼 세제곱미터, 즉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씩 되는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무게가 1톤이죠. 그것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 다음에 비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체적당 물질의 중량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단위 체적당 자, 체적의 물질의 중량을 체적으로 나눈 값이 비중량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자, 단위 좀 체크하면 비중량의 단위는 1000kg 포스 퍼 세제곱미터. 그래서 1000kg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가지고 자, 1000kg 포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체적으로 나눈 값이 물의 비중량이 되겠다. 그 다음에 비체적 단위 물질당 단위 질량 물질이 차지하는 체적. 그래서 자, 단위 체크를 해보면 무게를 가지고 체적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이 바로 비체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 비중. 자, 4도씨 물의 비중량에 대한 어떤 물질의 비중과의 비. 그래서 물의 비중은 우리가 1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물질들이 물보다 가벼우냐 무겁냐 그것을 따져내는 것이 비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개념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연력학적 상태량. 그래서 우리가 압력부터 해가지고 7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 압력이라 함은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값이 바로 압력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압력은 가장 일반적인 게 대기압이죠. 자, 대기압은 공기의 압력을 얘기합니다. 공기의 압.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 공기압을 측정을 할 때에는 자, 수은이 들어가 있는 수은주를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자, 이 표준 대기압이 갖고 있던 자, 수은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1기압은 760mmHg, 즉 76cm만큼 1기압하에서 수은이 올라가더라. 그걸 우리가 물로 바꾸게 되면 자, 표준 대기압에서 물이 올라가는 높이는 10.332m까지 올라간다. 자, 그걸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로 바꾸게 되면 10만 1325파스칼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압력과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거. 게이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이라고 하고요. 그 게이지 압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공압,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그 다음에 게이지 압은 대기압보다 큰 압력을 우리가 게이지 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진공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 그래서 절대 압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을 더하면 절대 압력이 되고요. 다시 거꾸로 대기압에서 진공 압력을 빼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절대 압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제일 아래쪽에 선이 뭐냐 하면 완전 진공 상태, 그 다음에 대기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압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압력이 있는데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 이 대기압을 기준으로 요 대기압보다 압력이 세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것을 정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부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대기압에서 완전 진공 상태에서부터 임의의 압력까지 자, 요 부분. 그래서 아까 우리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압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것을 우리가 절대 압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완전 진공 상태에서부터 여기 대기압까지 여기를 우리가 대기압 그 다음에 대기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측정한 압력 요것을 우리가 게이지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게이지 압력. 그래서 자, 요걸 뭐 말로 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되고 이렇게 뭐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압력에 대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자, 온도. 자, 온도에 관련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면 자, 온도는 과거에 우리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뭐 이런 것들 썼습니다. 그래서 뭐 비등점을 뭐 100등분한 거, 그다음에 뭐 비등점을 뭐 180등분한 거, 뭐 그런 이제 개념이 자,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개념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절대 온도. 자,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분자 운동이 정지하는 상태, 즉 다시 얘기하면 0이 되는 상태, 분자 에너지가
0이 되는 상태를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온도를 굳이 얘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273.15도씨를 기준으로 한 온도인데 아래 그림이 나타내는 게 뭐냐 하면 자, 섭씨 온도일 때, 그 다음에 화씨 온도일 때 눈금의 위치가 다 똑같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온도 얘기할 때 도씨로 썼던 것을 도씨로 안 쓰고 켈빈 온도 K로 쓰겠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문제에서 자, 절대 온도를 물어본다 그러면 절대 온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섭씨 온도에다가 273도씨를 더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73도씨를 더해 준다. 예,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엔탈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 보시면 엔탈피의 정의는 어떤 상태의 물질 1kg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 그래서 뭐 어떤 유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와 그 다음에 유동일의 합계를 우리가 엔탈피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리학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건축 설비에서 다룰 때에는 자, 엔탈피가 뭐냐 하면 현열과 그 다음에 잠열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열량을 우리가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기 1kg 안에 들어가 있는 현열과 잠열의 형태로 존재하는 열량.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 엔탈피, 자, 현열과 잠열의 형태로 존재하는 열량, 이 내용을 우리가 더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유도식 같은 것들은 골치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자, 엔트로피. 자,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손실분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그 관계식과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봐두시면 되겠고요. 어떤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손실분, 그것을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력학의 기초사항에서 우리가 물질의 상태량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단위들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